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의 공식 이코치입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은 왜 빠져서 올라오지를 않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아니, 안전자산이면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전 금융위기 때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었을 때 상승하던 모습이 전혀 없죠. 오히려 하락해서 빌빌 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이런 이슈로 뜬 시기가 언젠지 알고 계시나요? 18년이잖아요. 18년은 박상기의 난으로 오히려 떡락을 했었고요. 죄송. 많은 분들이 2,800만원까지 무지성으로 상승하던 게 17년도인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아닙니다. 바로 훨씬 전인 13년도인데요. 처음 우리들한테 비트코인을 인식시켜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키프러스 경제 위기 때죠. 물론 그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다시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얽히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이 13년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키프러스 금융 시스템은 삐걱거리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키프러스가 취한 방법은 키프러스 내 모든 은행의 고액 예금 계좌를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최대 40%까지 그냥 강제로 징수를 해버렸어요. 이때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반발적인 여파로 중앙집권형 화폐의 정반대 개념인 탈중앙화,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30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은 해 10월달 1196달러, 거의 1200달러까지 무지성으로 상승하게 되는 건데, 거의 이게 한 4000% 가까운 상승이죠.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줬던 사건인데, 애초에 은행이란 시스템은 각 국가에서 화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관이고 그냥 종이를 화폐로 바꿔주는 기관이에요. 화폐가 없으면 은행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반대로 말해도 똑같은 거죠. 저 무지성 상승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을 취급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600달러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7년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붐에 휩싸였고, 18년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가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는 바람에 3주 동안 77%가 떡락을 해버립니다. 2,800만 원이던 게 800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마디에 완벽한 투기 자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17년대에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슈가 거래소들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비트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거품이 이제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김치 프리미엄, 일명 김프라는 단어까지 창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은 21년 4월달 최고가인 8천만 원을 찍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3,500만 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화폐로 지정을 해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저런. 하여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금융위기나 여러 리스크들을 대비해서 화폐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이게 여러 거대 자본들의 이제 투기판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도 맞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홍역을 앓고 있을 때 가장 급부상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안전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차세대 금,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게 원화 기준 8천만 원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비해서 지금의 하락은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비트는 사망 선고가 떨어지면 항상 개같이 부활을 했어요.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70년대, 80년대 금 가격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커플링되는 부분이 있는데, 클래식한 안전자산으로 불려오던 금의 가격도 71년 닉슨 대통령의 정책 이후에 투자자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감소했고요. 다음 연도인 72년부터 80년대까지는
우상향 상승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바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폭력 반대. 21세기에 무력을 사용한 전쟁이란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푸틴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촬영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4차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진전은 없었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더 지랄 발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죽어가던 루블화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린 푸틴은 결국 금리를 9.5%에서 20%까지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무제한으로 루블화를 찍어내면서 주식시장을 사흘 동안이나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스위프트에서는 러시아를 전부 배제시켜버렸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크방크도 결국 유럽에서 발을 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인들은 본인들의 돈을 지키려고 뱅크런이 일어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키프러스 뱅크런과 이제 흡사하지 않나요? 자국의 화폐가 그 가치를 하지 못할 때 화폐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다른 화폐를 사들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전히 금융위기가 있을 때의 훌륭한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언제나 선택받았다는 것.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으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나오는 미국의 CBDC,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의 경찰, 기축통화의 종주국, 미국에서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비트코인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활성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그만큼 커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재 등락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데, 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현재 안전자산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